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 2020년 58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8번. 품질 경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브컬 모형은 서비스 품질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TQM은 고객의 입장에서 품질을 정의하고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해썹은 식품의 품질 및 위생을 생산부터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될 때까지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6시그마 기법에서는 품질 특성치가 허용 한계에서 멀어질수록 품질 비용이 증가하는 손실함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틀렸죠? 손실함수란 정답과 예측값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로서 6시그마 기법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번 ISO 9000 시리즈는 표준화된 품질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정되었으며 제3자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는 것 4번이고요. 해당 문제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59번 식음료 제조업체의 공급망 관리팀 팀장인 홍길동은 유통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의 주문량 변동이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체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은 공급사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공급사슬 상류로 갈수록 주문의 변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유통업체의 할인 이벤트 등으로 가격 변동이 클 경우 주문량 변동이 감소할 것이다. 아니죠. 할인 이벤트 등으로 가격 변동이 크면 주문량 변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2번이고요. 3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협력적 수요 예측 시스템은 주문량 변동이 감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공급사슬의 정보 공유가 지연될수록 주문량 변동은 증가할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공급사슬의 리드 타임이 길수록 주문량 변동은 증가할 것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기업 진단 치료에서는 공급사슬과 관련된 내용이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앞서 나왔던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설명과 하우리의 공급사슬 전략인 효율적 공급사슬, 위험회피 공급사슬, 반응적 공급사슬, 민첩한 공급사슬 등 내용을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0번 스트레스의 작용과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 유형이 B 유형 성격의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셀리가 구분한 스트레스 3단계 중에서 2단계는 저항 단계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스트레스 관련 정보 수집, 시간 관리, 구체적 목표의 수립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자신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5번 긴장,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 수준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아닙니다. 긴장 수준이 높으면 수행 수준은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수행 수준은 긴장이 중간일 때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5번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 중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A 유형과 B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 유형은 성격은 경쟁적이고 급하며 인내심이 부족한 행동을 보이고 B 유형 성격은 비경쟁적이고 차분하며 인내심이 많은 행동을 보입니다. 따라서 A 유형이 B 유형 성격의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61번 김 부장은 직원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평정 척도를 이용하였다.
금년부터는 평정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종업원 비교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때 제거 가능한 오류와 여전히 존재하는 오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종업원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중앙 집중 오류와 관대화 오류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후강 오류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이죠. 제거 가능한 오류는 중앙 집중 오류와 관대화 오류고요. 여전히 존재하는 오류는 후강 오류가 되겠습니다. 지각 오류는 현재까지 5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크게 중앙 집중 오류, 관대화 오류, 엄격화 오류, 후강 오류, 대비 오류, 자기 본인적 편향, 이기적 편향으로 구분되고요. 문제에서 나온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집중 오류란 평가자가 모든 직원을 평균적이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관대화 오류는 평가자가 일부 또는 모든 직원의 수행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반대는 엄격화 오류가 되겠죠. 문제에 나온 후강 오류, 평소 직원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가 평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말합니다. 62번 인사 담당자인 김 부장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적절한 심리검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검사의 문항수는 내적 일관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내적 일관성이란 검사의 각 문항들이 일관된 정도를 말하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검사의 문항수가 많을수록 내적 일관성의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1번이고요.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2번 반분 신뢰도는 검사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안면 타당도는 검사 문항들이 외관상 특정 검사의 문항으로 적절하게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죠. 4번 중거 타당도에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다. 맞고요. 5번 동형 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두 독립적인 검사를 하나의 집단에 실시하여 측정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산업심리학은 기업진단지도에서 자주 나오는 분야죠. 산업심리학 타당도는 현재 5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내적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중거 타당도로 크게 구분되고요. 구성 타당도는 다시 수렴 타당도, 확산 타당도, 이해 타당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중과 타당도도 크게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로 구분됩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뢰도는 반복적으로 검사했을 때 측정 도구가 일관성 있는 측정 결과를 도출하는 정도를 말하고요. 타당도란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능력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합니다. 신뢰도를 분류해보면 크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치 신뢰도, 동형 신뢰도, 반분 신뢰도, 평가자 간 신뢰도로 구분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3번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응집력이 높은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 대안적인 행동 방식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현상이다. 해당 현상을 집단사고라고 부르죠. 집단사고는 기업 진단에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집단 극화랑 또 헷갈릴 수도 있겠죠. 사회심리학 용어는 6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집단사고, 집단극화, 사회적 태만, 사회적 촉진, 사회적 억제, 복종, 동조, 심리학 용어별로 설명이 교재에 모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4번 용접공이 작업 중에 보호 안경을 쓰지 않으면 시력 손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용접공의 행동 특성을 ABC 행동이론, 선행사건, 행동,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 문제는 문제의 오류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정답은 기억, 니은, 티끝, 리을 모두 옳은 것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맞고요. 니은, 보호 안경 착용으로 사고 시 시력 손상이 방지된 경우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미래의 불확실한 이득, 시력 보호로 보호 안경의 착용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을, 모범적인 보호 안경 착용자에게 공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험 행동을 감소하도록 유도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ABC 행동 이론은 스키너가 주장했는데요. 먼저 A는 선행사건, B는 행동, C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A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는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행동을 유발하거나 유도하는 요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학생의 손을 들게 하는 선행사건이 될 수 있다. B 행동에서는 개인이 선행사건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질문에 손을 드는 것이 행동에 해당한다. C 결과는 행동에 따른 직접적인 반응이나 결과를 말하며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의 손을 든 행동에 긍정적 피드백을 주며 그 학생은 앞으로 더 자주 손을 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에서 나온 용접공은 기억,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선행사건이 되겠죠.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다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니은 보호 안경 착용으로 사고 시에 시력 손상이 방지된 것은 결과가 되겠죠. 디귿 미래의 불확실한 이득으로 보호 안경의 착용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다. 실제로 결과가 보여야 행동이 따라오겠죠.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위험 행동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65번. 휴먼 에러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 중 주로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며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 파악, 정보 수집, 의사결정, 실행의 모든 단계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해당 방법은 지식 기반 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스미센의 수행 수준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을 숙련의 바탕을 둔 행동, 규칙의 바탕을 둔 행동, 지식의 바탕을 둔 행동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를 숙련 기반 행동, 규칙 기반 행동, 지식 기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숙련 기반 행동은 사람이 충분히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의식적인 생각이나 판단 없이 반응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 기반 행동은 이전의 경험이나 학습된 규칙, 절차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은 사전에 학습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식 기반 행동은 입력된 정보를 그때마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며 명시적인 추론, 판단, 문제 해결 능력을 사용하여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행 수준 이론은 4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최근 들어서 더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재를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6번. 소음의 특성과 청력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0데시벨 청력 수준은 20대 정상 청력을 근거로 산출된 최소 역치 수준이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소음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손상에 따른 영구적 청력 손실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소음성 난청은 주로 1000Hz 주변의 청력 손실로부터 시작된다.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은 주로 주파수 4000Hz 주변의 청력 손실로부터 시작됩니다. 4번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중이염 등으로 고막이나 이속골이 손상된 경우 기도와 골도 청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조명과 소음 관련해서는 기업 진단 지도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소리 특성이라든지 소음의 특성, 청력 손실 관련해서는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7번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이고요. 옳은 것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 단기 기억의 용량은 덩이 만들기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 맞고요. 니은, 감각 기억에 있는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웨버의 법칙에 따르면 10kg의 물체에 대한 무게 변화 감지력이 1kg 물체에 대한 무게 변화 감지력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신호 검출 이론에서 누락은 신호가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호가 있는데도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죠. 신호가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누락이 아니라 허위 경보라고 합니다. 신호 검출 이론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신호 검출 이론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크게 올바른 채택, 누락, 허위 경보, 올바른 거부가 있고요. 조금 전 누락과 허위 경보는 설명을 드렸고요. 올바른 채택은 신호가 있을 때 신호가 있다고 정확히 판단하는 경우고 올바른 거부는 신호가 없을 때 신호가 없다고 정확히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